요즘에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답지 못하다고 존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유교에서는 어른다운 본이 없는 어른들도 어른 대접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째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0이 된 어른과 대화할 때는 80이 돼서 얘기하라. 3살 먹은 어린애하고 대화할 때는 3살이 돼서 얘기하라. 그건 맞추라는 뜻이거든요. 그 수준을 맞춰라. 그럼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는 어른이 돼서 말하라. 애일 경우는 애가 돼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3살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었는데 하는 짓거리가 3살처럼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를 과연 어른 대접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나이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집안 교육을 잘 받고 전통과 얼과 뿌리를 잘 이어받은 자가 어른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를 존중해주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어른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행동은 3살처럼 행동을 하면서. 저 또한 말씀드려요. 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이때 어른처럼 생각하고 양적인 행동을 가진 자한테는 한없이 배워라. 그러나 어른일지라도 음적이고 항시 말과 행동이 틀리고 이기주의적이며 자기 생각만 하는 어른들한테는 배울 점이 없다. 그는 애다. 쌍놈한테는 배울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양반한테는 배워라. 쌍놈한테는 배울 점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어른이 그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한여름에 더워도 에헴만 해요. 사람들 볼까봐 위퉁을 벗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근본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배가 고파도 어른들은 배고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어린애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표현력이 강하죠. 배가 고프면 배고파 밥 줘 이렇게 하죠. 요새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약간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밥 먹고 또 먹고 또 줘, 또 줘, 또 줘. 밥 먹고 또 줘, 또 줘, 또 줘. 며느리가 굶어서 나 밥 굶어 죽겠다 이렇게 거짓말 치죠. 이런 어른들을 과연 어른으로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른이라는 것은 내가 30이고 내가 40이고 내가 50일 때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경험과 그만한 행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치 책임을 져야 돼요. 오죽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40이 되면 인간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공자님께서 왜 40이 되면 인간 나이 40이 되면 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살아온 만치 얼굴에 씌어있는 법이다. 네가 아기처럼 살았으면 네 얼굴은 아기와 같을 것이고 네가 어른처럼 교훈적으로 살았으면 너는 어른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도 보면 이 약간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택 던지고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담배를 피고 지정 장소에 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정 장소에 안 버리면서 내가 어른이다 라고 하면 이건 어른일까요? 내가 쓰레기를 막 버려요.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과연 그를 어른으로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자가 경험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른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일까요? 어른들은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모를 때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살한테도 또 배울 점이 있고 80한테도 배울 점이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보면 3살한테 배울 점이 더 많을까요? 80한테 배울 점이 더 많을까요? 80은 경험적인 행동과 살아온 인생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3살한테 배울 건 뭐가 있을까요? 순수함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면 3살한테 배운 것은 너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저렇게 키웠구나. 내가 저렇게 했을 때 내 부모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가 오줌 싸고 내가 기저귀가 있을 때 기저귀에다 똥 싸고 했을 때 내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길렀을까. 바로 효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살이 하고 있는 모든 자체는 배울 게 바로 도인절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3살이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는 행동들은 다 도인절법이거든요. 인간이 꼭 해야 되는 절법들이에요. 그게 바로 운동법이거든요. 인간이 성장하는데 만들어지는 배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배울 점은 솔직함이에요. 3살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울어요. 아프면 막 울어요 또. 뭐 해달라고 땡깡을 부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든먹은 사람이 3살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른이라고 한 사람들이 치매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근본이 없어서 그래요. 전통과 어른을 못 배운 어른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나이값만 가지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옛날 어른들은 항상 존경을 받았어요. 동네 애들이 담배를 피다가도 어른이 오시면 담배를 버리던가 도망갔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어른이 와도 담배를 막 피지요. 그리고 오히려 어른이 뭐라고 하면 그 애들이 어른을 저 패기까지 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어른들이 근본을 갖지 못하고 그 애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성장해서 어른들을 더 무시하겠죠. 만약에 인간이 예를 들면 인권법으로나 모든 법으로 성장하면서 애들을 말로만 애들이 잘 성장하면 애들 때릴 필요도 없어요. 해초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체벌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동물일까요? 아니면은 인간일까요? 인간이라는 뜻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서로 기대면서 혼돈과 대립 속에서 싸워나가면서 인생을 살아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인간 자체 이게 구한문 뜻으로 풀이한다면은요. 곧 양과 음이 기대면서 간다, 화합하면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뭐죠?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간다. 내가 살기 위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동물들을 보면 맨 처음에는 지 형제끼리 싸워서 서열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서열이 다 끝나면 이제서부터 이 서열 대장이 자기 엄마를 물기 시작해요. 엄마하고 싸워요. 맨 처음에 엄마한테 계속 깨지죠. 엄마가 더 등치가 크니까 이 동물을 꽉 물어버리면 깨갱깨갱하고 도망가죠. 그러다가 엄마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 동물이 쉬운 예로 개라고 생각했을 때 개가 성장했을 때는 오히려 엄마를 짓눌러 버려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그 아버지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어른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애들을 키울 때 많이 회초리나 훈계를 통해서 많은 훈계를 통해서 성장했던 애들은 절대 어른들한테 잘 안 대들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외동아들, 막내아들을 공통점이에요. 오냐 기르다 보니까 얘들이 나중에는 부모를 능가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패기도 하고 부모를 버리기까지 하죠. 그러면 이 어른, 이 자식을 길러낸 어른도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어른은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곧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자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라 하면 내 자식을 올바르게 기른 자들, 내 자식이 화합하게끔 기른 자들,
내 자식들이 어른을 공경하게끔 기른 자들이 어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종교관이나 제사 지내기 싫어서 어른들에게 세우기 싫어서 기죽을까봐 내 자식들을 그렇게 힘들게 안 키운 자들이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꼭 나와요. 요새 애들 싸가지가 없어. 로마 시대 때도 요새 애들 싸가지가 없어. 언제까지 싸가지 없을 거예요. 조선 시대도 요새 애들 싸가지가 없어. 현 시대에도 요새 애들 싸가지가 없어. 왜 누가 길렀느냐 이거죠. 그 애들을. 그래서 바로 유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보고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본다 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은 내 자식이 잘못할까봐 조선시대 때는요. 내 자식이 잘못할까봐 내 자식이 어디 나갈 때 꼭 고하고 나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고하고 나가요. 만약에 늦게 올 것 같으면 누구를 통해서도 제가 늦게 옵니다 라고 꼭 고하거든요. 그때 어른들이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 나가면 행동 조심해라. 네 나가면 언행 조심하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요새는 도사라는 게 개념이 좀 부족하거든요. 옛날 고승들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술수를 쏘는 도사들이나 스님들이 많았어요. 무속인들이 많았어요. 그들한테 내 자식이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그때 그 도사들이나 스님들이나 무속인들이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얘를 살을 내려버려요. 요새 살이라는 단어 잘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내릴 수 있는 자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니는데 애가 잘못했는데 제가 훈계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따져 들었다가는 제가 살을 내려버려요. 살을 내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살을 내리게 되면 그 부모까지 다쳐버리는 거예요. 왜? 유교에서는 자식을 잘못 기른 죄라는 게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부모가 이유 없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엉뚱하게 내 자식이 나가서 살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너 나가면 행동 조심해라, 언행 조심하라, 품행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새 부모들이 그런 거 가르쳐요? 자기네들 살 맞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맞는지도 몰라요. 두드려 맞아도 그게 살인지도 몰라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내 자식 때문에 맞았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살을요 딱 맞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집안이 삽시간에 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삽시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살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 무서운 신부들이 많았어요. 길거리에도. 스님들이 탁발하는데 스님들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옹고지점 보세요. 옹고지점 보면은 스님이 옹고집에게 살을 내려버렸잖아요. 어른이 어른 같지 않았거든요. 욕심꾸러기였거든요. 없는 사람을 더 괄시하고 자기 욕심만 채웠거든요. 그런데 그 살을 누가 내렸어요? 길 가던 고승이 내렸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도인한테 잘못 걸린 거예요. 특히 유교적 도인들한테 걸리면 더 작살나요. 유교적 도인들한테 걸리면 매장을 시켜버렸거든요. 옛날에는요. 그 집안이 일어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그래서 이 유교적 살은 어떤 식으로 내리냐면 쟤 누구 자식이래? 쟤 어디 성씨래?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무슨 학당에 간다던가 서원에 간다던가 했을 때 그 서원에서 그 받아주지를 않아요. 아예 인간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교적 살은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살이었거든요. 아예 취급을 안 해줬어요. 왜? 유교에서는 어른을 중요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 자식이 잘못한 것도 그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까지도 어른으로 대접을 안 해요. 저때도 말씀드렸지만 쌍놈과 양반,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행동을 똑바로 하면 양반이라고 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을지라도, 내가 나이가 적을지라도 행동을 똑바로 못하면 쌍놈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쌍놈은 어른 취급을 안 했어요. 바로 내가 어른이냐 어른이 아니냐를 먼저 논할 때는 내가 바로 쌍놈이냐 쌍놈이 아니냐 차이로 먼저 논해야 돼요. 항시 내가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옳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않는 행동과 생각을 한다면 그는 어른이에요. 그러나 내가 애가 되고 내가 쌍놈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생각을 한 것과 행동한 것을 따로 놓으세요. 내가 생각은 이렇게 좋게 했고 행동은 개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쌍놈이 돼요. 나이가 들어도 애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쌍놈한테는 배울 게 없다. 양반한테는 배울 게 많다. 쌍놈이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를 어른 대접해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자는 함부로 하지 말라. 그에게는 배울 점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배울 점이 있는 자만이 바로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잘 기른 자만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부나 성공이나 이런 걸 안 따져요. 유교에서는. 많이 배우고도 집안 얼과 가운을 잘 이어나가는 자, 주변에게 공손한 자, 주변을 배려하는 자, 주변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바로 양반이에요. 그러나 학식은 높고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한 자가 보면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면 그런 자를 어떻게 어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자는 절대 어른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자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도 안 돼요. 옆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바로 꾸짖어줘야 돼요. 왜 그 실수를 안 하게? 옛날에는 그 한 동네에서 마을 공동체를 했거든요. 옆집 애가 잘못하면 옆집 어른이 훈계를 하고 혼내켰어요. 그러면 옆집 애가 자기 부모에게 일러요. 옆집 아저씨가 나 때렸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아버지는 바로 승질이 나서 옆집 어른하고 싸울까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오히려 그 자식을 회초리로 더 때렸어요. 찰싹찰싹 피가 나게. 네가 행동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네가 혼난 것을 왜 나한테 말하느냐. 내가 널 자식 교육을 잘못 기른 죄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했거든요. 너는 너 하나로 욕을 먹으면 됐는데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욕을 먹은 것이다. 그제서야 그 자식은 뉘우치고 그 다음부터 모든 어른들한테 공손하지요. 어리다는 것은 어른이 돼가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어른은 내 집안을 보호하고 내 집안을 위해서 어떠한 틀이나 어떠한 살을 안 맞기 위해서 어떠한 해코지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어른이에요.